재열. 아니 재열. 수혁. 뒤통수가 가끔 출연해도 괜찮죠?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그 선생님이 위아래는 배제를 잘라서 잘 안 나오긴 할 건데 가끔 수혁이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잠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엔간하면 편집해 주거든요. 편집해 주는데 그 가끔 내가 깜빡하고 안 자르면 그 영상에 그대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캡처 떠가지고 놀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기상이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영상 촬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들어가세요. 그렇군요. 그럼 시작을 하면 되겠네. 네. 자, 하자고요. 미적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급수까지 나갈 건데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학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월수금반 있잖아요. 월수금반이랑 우리가 화목토반이죠. 그죠? 월수금반이랑 화목토반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안타깝게 시간이 안 나와요, 쌤이. 우리가 고3을 합쳐놔도 선생님이 지금 6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표가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월수금반이랑 우리랑 같이 합쳐야 되는 상황 운명이에요. 그래서 고3이 한 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혹시 월수금반에 불편한 친구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으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죠? 얘기 좀 들으시면 다 해주셨죠? 처음 들어요? 아, 내가 다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월수금반이랑 합쳐질 겁니다, 이 시간은. 근데 이제 방학 전까지는 그 친구들이 이 반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약간 문제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방학 스케줄 시작함과 동시에 오실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특강일도 참 첫능이 있군요. 우리 특강이 있어요. 더블 수업이에요. 자, 우리 본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더블 수업이 있으는데요. 총 4시간. 4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거 다 개념원리 이적분을 할 거고요. 이적분을 할 거예요. 개념원리 이적분을 진행을 할 거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이어가지고 뭐 쌤 바로 나갈 겁니다. 쌤 작품. 선생님은 뭐 다 끝낼 수 있는데 굳이 늦게 해가지고 끝내지 않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번에 1월 달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속도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뺄 겁니다. 진도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반복해서 돌릴 수 있고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와요. 그 중요한 점입니다. 방학 때 별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면 7시 반에서 9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총 11시 반까지. 화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오후 2시 진행할 거예요. 괜찮죠? 이날은 특강이 없으니까요. 2시간 반. 이때만 괜찮죠? 4시간. 4시간. 중요한 거 안 전달합니다. 4시간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은 거의 개념 원리는 금방 끝내요. 빨리빨리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준비해야지. 대학교 빨리 가야죠. 와. 이제 약간 지겹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좀 들지 않아? 곧 끝나요. 마지막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힘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뭐부터 배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미적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급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자,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뒤에서 뭘 배우냐면 그 구분 구조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구분 구조법은 뭐냐면 정적분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구분구조법은 이 정적분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려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친구는 이 시그마를 극한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연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면은 이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 깔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 나와요. 미분. 자, 근데 미분법에서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미분법은 다항 함수의 미분만 배웠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추가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여러분 싫어하는 삼각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함수들이잖아요. 그죠? 함수 말고 도형의 미분을 배우는데 이 도형의 미분을 하시려면 배워야 되는 게 음함수 미분이라는 걸 진행하셔야 돼요. 도형도 미분할 수가 있어요. 함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미분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적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분도 다항 함수의 적분만 배웠어요. 제가 여기에 얘를 다 적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요것만 추가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다항 함수에서는 안 배웠었던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즉 도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함수 구하는 게 약간의 조금 개념이 필요해요. 그걸 하시려면 이들의 극한에 관한 내용을 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것들을 다 배우고 나시면은 미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미분법 하면 도함수 활용 끝나죠?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니고요. 미적분 끝나면 적분하셔야죠. 적분해서, 자, 여기까지는 내가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적분법 요거 3개. 이거 3개 적분하는 거 나오시고, 정적분은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겠죠? 마지막. 정적분을 활용해서 드디어 구분구조법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나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앞에 1단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수는 이거 때문에 배운 거다 해가지고 그 뒤로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식을 배우고 쭉 다시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수2랑은요 거의 순서가 같죠? 수2에서는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이었을 뿐이고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은 배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다항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로 바꾸는 건데 그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는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초월 함수의 미분적분을 배우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좋아.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수열의 극한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적분입니다. 빠람.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에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우리가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건데요. 수열의 수렴 발산이라면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는 게 이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 함수가 어떤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다가가면 이게 지금 수렴한다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실 때 뭐부터 했었냐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a의 저극한으로 갈 때가 다 알파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야 값 준비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열이잖아요. 수열은 정확한 우극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함수는요, 봐봐요.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하면 여기 x는 a예요. 그럼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어이, 좋아, 힘내세요. 힘내. 자, 이거 이 함수 값에서 바로 옆에 존재하는 점도 있을 거고 여기서 왼쪽에 존재하는 점도 있겠죠. 근데 수열은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이 옆에 있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이 하나만 띡 찍혀 있는 거니까. 그 얘는 뭐가 없어요? 수열까지 제일 중요한 건 좌극한, 우극한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수렴을 하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어야만 수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이 값으로 다가가네.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대로 이 친구가 수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렴 발산할 때 이 친구가 함수 수렴이랑 가장 다른 점은 좌극한, 우극한이 없다. 일단 이것만 이해하고 가시고 쭉 읽어봅시다. 괜찮아요? 자, 보자고. 수열 AN이 n에 한없이 커질 때요. 발산하는 얘기죠. n이 쭉 커질 때 그 번째가 계속 가는 거예요.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AN이 1 더하기 n분의 2라고 해봅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A1은 얼마냐면 1 더하기 2죠? A2는 1 더하기 2분의 2고요. A3는 1 더하기 3분의 2고 A4는 1 더하기 4분의 2여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AN이라는 친구를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커질 때도 뭐 1점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정수로. 그럼 쭉 커지다 보면은 이 친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 결과값은 1이라는 값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1을 알파라고 두신다면 아, 이런 상태를 수렴한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때 알파를요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말한다. 자,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이랑 다른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은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맞아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수열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은 아예 좀 달라요. 이 값이 어느 쪽으로 쭉 다가가기만 하면 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쉽게 해서 발산만 안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약간 용어가 달라. 그거 좀 중요한 거예요. 저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요. 자,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에너지에서 일반항이 상수인 거 있죠? AN이 뭐 이런 거예요?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친구도 뭐예요? 선생님이 수렴한다고 말하겠죠. 같은 값이니까요. 그죠? 계속 3이다.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4일 거 아닙니까? a 4니까. 괜찮아요? 이런 것도 수렴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값으로 쭉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빼고는 다 발산. 넘어갑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많이 이런 거 있죠. 자, 그럼 A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2는 플러스, A3는 마이너스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찍어보면 돼요. 1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라고 하신다면 이게 n이에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점들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무한대로 쭉 보냈을 때 이게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우리가 모르죠. 다가갈 수 어느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계속 멀뛰잖아요.
이런 상태도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널뛰기는 하는데 여기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널은 뛰어. 널은 뛰는데 얘가 점점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는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6분의 1 쭉 끌어들겠죠. 그럼 이게 점점 어디로 가까워요? 이게 점점 X축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자고. 발산이에요. 발산은 두 가지겠죠? 겁나 커지거나 겁나 작아지거나 진동하거나. 그죠? 진동하는 거거나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나게 작아지면 발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많이 봤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이런 거요. 등차 수열이에요. 발산. 맞아요? 그 다음 등차 수열 중에서도 공차가 넘칠 수 있죠. 발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계속 뭔 소리야? 말씀하죠. 계속 커지거나 또 작아지면 이 둘 다 뭐예요? 발산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는데 an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발산한다고 하는데 이런 발산을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동 발산도 발산이고요. 좋아. 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자, 해볼게요. 진동 발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어봐야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자, 일단 1번 있잖아요. 필수예제 1번 4개 하고요. 여기 현행 체크 1, 2번 풀어볼게요. 지금 풀어주세요. 12쪽에 있는 문제. 네,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값을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에 똑같은 문제가 밑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서 질문 1번, 2번에서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 볼게요. 자, 이 탄젠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n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시면 탄젠트 2파이 n에 2 넣으시면 탄젠트 4파이 n에 3 넣으시면 탄젠트 6파이 이렇게 쭉 가는 친구예요. 그죠? 탄젠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파이고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서 요렇게 생긴 친구죠.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파이만큼. 그럼 여기가 파이일 때가 요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파이일 때가 2파일 때가 요점일 거예요. 그죠? 그럼 2파일 때가 얼마냐면 0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파이만큼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2파이만큼 돌아간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2파이씩 간다고 계속 0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계속 0이겠죠. 그럼 0, 0, 0, 0, 0, 0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얘도 수렴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동입니다. 그죠? 얘는 0 갔다가 2 갔다가 0 갔다가 2 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 발산하시는 건데 이 친구는 발산이죠. 쭉 발산하는 애잖아요. 이거를 푸실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푸셨어요 혹시? 넣었어요? 오케이. 넣으니까 갑자기 더 커지죠. 그건 보셨으면 되긴 한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은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안 가르쳐 드려서 그런 건데 판단 기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차수가 높은 쪽으로 무조건 흘러갑니다. 오케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관한 게 있는데 분자가 보세요. 좋아. 그래서 분자가 분모 아닙니까? 그죠?
분자 분모의 차수를 분석하세요. 오케이?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1차죠. 그럼 차수가 한 차수 차이가 나면은 그냥 속도가 아예 달라요. 얘가 기껏 커봐야 1억, 얘네다가 1로 하면요 1억이잖아요. 얘네다 1억을 집어넣으시면 1억을 2번 곱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이 16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빨리 커지는 거라서 차수가 다를 때는 무조건 큰 쪽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죠? 그럼 분자가 급격하게 커지면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n제곱을 n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이거. n으로 나눠버리면 n제곱 플러스 n 위에 사를 빼면은 마이너스 n 빼기 1 마이너스 n 빼기 1이니까 위에 사를 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n 빼기 1이죠. 맞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친구는 0으로 가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무한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나? 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는 리을. 오케이. 리을 볼게요. 로그는요. 로그 함수 기억나죠? 로그 함수 기억나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로그 함수는 그 밑이 중요한데요. 밑이고 여기가 진수예요. 괜찮아요? 자,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 친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고요. 밑이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려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밑이 얼마냐면 없는 게 아니고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용로니까.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크니까 이 친구는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n에다가 지금 여기 진수가 1일 때 이 값이 1일 때가 지금 0인 거잖아요. 그럼 n이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n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0이고요. 여기에 n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가 없냐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수는 0보다 커야 하니까 n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죠? n은 뭐예요? 자연수잖아요. 수열이니까. 그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수열이 아니고요. 여기 1 넣었을 때, 여기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점식혀 나가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지금 뭐예요? AN은 로그 n 플러스 2인 함수예요. 오케이? 수열인 거예요. 괜찮아요? 수열은 n이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번째니까 이 친구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n은 무조건 자연수예요. 왜 수열이 아니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요. 약간. 그거죠. 그 로그 함수의 치역 기억나요? 실수 전체예요. y가 실수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언젠가는 저 위까지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y 범위가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야금야금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무한히 가면 겁나 큰 기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더디게 올라가긴 하죠. 사실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극한도 개념이 중요한데 친구들, 극한은요 큰 수가 아니에요. 자, 얘들아, 중요한 개념. n이 무한대로 간다 할 때 이 무한기호 있죠? 이건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면 계속 커진다.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n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때도 커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커져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커질까?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맞아요. 얘가 계속 천천히긴 해. 얘가 엄청 천천히죠. 만 넣어봐야 4예요. 맞잖아.
여기가 만 넣어봐야 이게 만 돼봐야 4예요 4. 10만이어봐야 6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큰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천천히 어느 수로 수렴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거긴 하지만 엄청나게 커지다 보면은 저 끝까지 올라갈 테니 지금 이 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 플러스 2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계속 커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잘못 이해하면 무한대가 큰 값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값이 아니고 무한대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거 좋은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자,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거 우리는 극한의 성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때 이거 준호 선생님이 드셨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드셨건 증명한 걸 보여준 적이 있다. 증명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증명 있습니까? 본 적? 친구들 이거는 증명 없이 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걸 증명할 수단이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실론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개념들을 배우고 나면 그때 약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지금은 입실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받아들이세요. 자, 이런 개념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괜찮아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암기. 자, 이게 다 암기예요. 방법이 없어. 자, 이건 다 이해할 법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좀 알려줄게. 네, 수열이 아니고 그냥 연속 함수면 네. 증명할 수 있어요. 함수도 증명이 돼. 그러니까 극한 성질은 현재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교 과정 내에서 극한 성질 자체는 알겠죠?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일반 미적분학을 배우셔도 그때도 몰라요. 어디 가서 배우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하고 몇 가지 그 수학과 전문 과목들을 몇 개 들으면 그때 알게 돼요. 아, 저런 거구나. 그리고 알게 되죠. 아,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네. 문제 푸는 데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수학과 선생님이 수학과 복수 전공이어가지고 수학과 수업을 들은 선생님도 알고 있긴 한데 굳이 설명해줄 그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면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힘들 거고요. 근데 문제는 다 그걸 다 이해했다 쳐? 이해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글이 들었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귀시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이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거만 듣고. 자,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분배가 가능하다. 이 통과하는 전체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am 플러스 bn의 리미트를 씌웠죠. 맞아요? 그럼 이게 분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계산하셔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좋아!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듣고 해야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있죠.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bn으로 갈 때 요거 두 개 따로따로 한 거랑 두 수열을 곱한 다음에 극한으로 보내는 거랑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오케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곱셈에도 분배 가능하고요. 나눗셈에도 분배 가능하고요. 덧셈 뺄셈에도 분배가 가능하답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괜찮은? 그래서 요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면 내가 나중에 뭐라 그럴 거냐면 여기 시그마는 아시죠? 맞아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이랑 분배가 가능해요. 기억나? 이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 안 나? 이거 수혈 했어요. 그죠? 손. 자, 했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큰일 나요. 이거는 큰일 나요. 자, 이해돼요? 이건 큰일 나요. 근데 리미트는 가능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급수가 뭐냐면 리미트하고 시그마를 합칠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누구 성질을 따라갈까요? 얘를 따라갈까요? 얘를 따라갈까요? 합쳤어요. 당연히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 급수라는 친구는요 곱셈의 분배가 안 돼요. 근데 누군 된다고요? 리미트 단독으로는 곱셈의 분배가 가능해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빨리 적어놔요. 여기 이거만 써보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선생님 덕분에 겁나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학교 세미나랑 다르게 풀 거니까요. 이거 때문에. 지금은 못 느낄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야 이거 따로 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할 건데 그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요? 인수분해요? 그건 당연하죠. 분배가 다르니까. 와우, 맨. 이런 거 된다는 얘기. 좋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분배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중요 개념이겠죠?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 잠깐만. 내가 빠졌네.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써먹었지?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자, 3번에서 질문. 자,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시면 된다? 이거를 분배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 얘는 이거니까 4 빼기 3이니까 1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분배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로 보시면 얘는 3 곱하기 마상 2 곱하기 4 플러스 1인 거니까 나구분의 9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괜찮나요? 이렇게 분배해서 푸는 거다. 4번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4번 질문 괜찮아요?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거 전개해가지고 푸셨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전개해서 풀지 말자고요. 자,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걸요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0. 0인가요? 남은 건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셔도 돼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전기에서 푸셔도 되는데 전기에서 푸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때는 뭐가 네? 복잡해. 복잡할 때는 사실 이렇게 고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따로따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고부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보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걸 함부로 또 할 수 없는 게 이 친구가 좀 수렴하니까 얘들아 친구들 봐봐요. 이게 언제 분배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배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자,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이미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이때는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거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 분배해서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럴 때는 얘네들이 분배하는 그 수렴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분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내가 이거 왜 분배해서 풀 수 있다고 말했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4로 수렴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게 눈에 보여서 분배해서 푼 거예요. 오케이? 선호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예요. 얘가 수렴한다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분배할 수 있다. 되시는 겁니다. 괜찮은? 발사하는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이게 수축 배치기랑 다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시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 그죠? 비슷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봐야 한다. 누가? 자, 5번이에요. 질문. 아마 여기 질문 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아마 요거 처리하는 거 한 번만 할게요. 친구들, 이거 아마 옛날에 보셨죠? 함수일 때 봤죠? 그때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둘의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의 비율이 극한값이다. 라고 배우셨죠? 아마 그거 이용해서 푸셨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써먹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차수가 높은 쪽에서 차수가 높은 걸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가 높냐면 n이 높죠. n으로 나눠버리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가 분배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1가 남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수열에서는. 알겠죠? 사실 아까 그 방법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 방식이 써먹을 때가 더 많아요. 나중에 이것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 되죠. 유리화 하시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빼기 n이 날라가시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지 않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엄청 커지겠죠? 이거 발산하시겠죠? 발산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지 마요, 선생님. 자, 얘가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니까 전체는 0으로 수렴하시겠죠? 다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제일 큰 거 따라가요. 이해돼요? 제일 큰 거 따라갈 수 있어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에 대해서 요거 아까 전에 수영이가 얘기했던 그 얘기죠? 선생님, 이거 곱셈 공식으로 들으면 돼요? 네. 맞아요? 곱셈 공식처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럼 이거는 AN 플러스 BN이나 AN, BN이 짝꿍인 건 아시는 거잖아. 그치? 이거 셋이 짝꿍이잖아요. 뭐야.
그러면 얘랑 얘가요 짝꿍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x 플러스 y하고 xy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셋은 짝꿍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짝꿍인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모두 분배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한 번만 다시 같이 짚을게요. 이때만 가능하다고요. 수련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자, 필수의 3번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차수가 높은 걸로 나눠버리세요. 자, 이쪽입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억나? 시그마 1부터 n까지 더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했었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로 외우고 계십니다. 그죠? 이거를 통째로 휙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계수 b로 눌러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계수 b 최고차항 계수 b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래요? 2번. 한번 고민해 볼래요? 밑에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처리 방법도 좀 배우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 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썼네. 여보세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얘는 이거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이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볼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1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였을 거냐면 1에서 4분의 1 뺐을 거잖아요. 3분의 3이죠? 그럼 눈치가 딱 튀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죠? 너 순으로 지워지죠. 어디까지 갈 거냐면 n분의 n 빼기 1까지 갔을 테니까 너까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뭐가 남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남으시는 거예요. 얘가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인 거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1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분배가 되는 거니까 얘만 가는 거죠. 얘가 0으로 가버리시니까 됐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거 부분모습골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쭉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미적계수 한 번만 해볼까요? 해볼까? 해보자. 집에 가서 혼자 푸실 때 답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숙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게 2래요. 이게 2래. 자, 그럼 해볼게요.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3n 플러스 2예요.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은 2래요. 이건데 a, b 값을 구할 건데요. 바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자, 만약에 이 a가 살아있다면 a가 0이 아니라면 이게 뭔지 몰라도 뭐가 있었겠죠. 그러면 얘가 제일 높은 차수죠. 아까 뭐랬죠? 제일 높은 차수 나누는 거라니까. 그치? 그럼 제일 높은 차수 나눠버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일 높은 차수가 n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띠, 스탑. 왜요? 얘네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 친구는 절대로 수렴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n제곱은 없는 거예요. 그럼 n제곱이 없으려면 a가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괜찮나요? 0이어야 돼서 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a는 0이고 잡아냈고 이 결과값이 2면은 여러분 잘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최고치항 계수 B가 2였다. 그럼 B는 6이었겠네요. 괜찮아요? 미지수는 하실 수 있겠나요? 별거 아니죠. 뭔가 오늘 라스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샌드위치형이랑 이어지는 친구인데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나 요거예요. 이거예요. 제발 이것 좀 읽고 해. 조건부터 읽는 거예요. 그지? 수렴할 때. 오케이? 수렴 안 하면 이거 수렴 안 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맞다고 이기면 안 돼요. 알겠죠?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선생님 이거 드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수렴 조건이 없어. 그럼 난 이거 뭐라 그럴 거예요? 수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이거 조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수렴할 때예요. 그러면 AN이랑 BN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AN이라는 수열의 모든 값이요. n이 어떤 값이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n이든 간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AN이 지금 수렴하고 있고 BN도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극한값도 벡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 맞죠? 그러니까 수열이 계속 작거나 같아. 항상. 그죠? 근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봐야 알파가 베타보다 커질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이 CN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점이라고 합니다. 자, 왜 샌드위치냐면요. 자, 여기가 A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러지 마. 미라. 짧아서 안 들어가네. 짧아서 안 들어가요. 자,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이 AN이고, 여기 BN. 파란색이 AN입니다. 이 사이에, CN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BN하고 AN이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값으로 같이 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모두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CN이라는 친구가 AN보다는 항상 위에 있고 BN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등호 없어도 돼요. 등호 없어도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친구도 알파로 가고 있고 밑에 있는 친구도 알파로 가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에 껴있는 너는 자동적으로 알파로 가겠지 뭐 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알파로 갈 거잖아? 그런 거죠.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위아래가 짝으로 시키니까 가운데 있는 애는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극한에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절대로 만나진 않아요. 절대로 만나진 않는데 엄청 가까워. 그죠? 그럼 이 극한 여러분 다 아시죠?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 가고 있어요? 누가 어디 영어로 가고 있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분명히 안 만나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얘가 영어로 간다는 거. 그지? 이게 극한 개념이거든요. 너 목적지가 어디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0이요. 값은요? 몰라. 왜요? 계속 작아지고 있거든, 이 간격이. 그죠? 만나진 않고요. 그지? 이게 지금 극한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어요. 얘네 셋은 만나지 않아요. 오케이? 만나진 않아. 근데 이것도 지금 알파로 가고 있고 너도 알파로 가고 있죠. 이 사이 값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목적지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써놓으시고요. 저는 많이 써먹습니다.
여기 문장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여기 밑줄 좀 쳐놓으시면 자, 이거라고 해서 반드시 이거인 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왜 아니냐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같을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얘랑 얘가 만나지 않아요. 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중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같을 수 있다. 이거여도 같을 수 있다.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있다.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요. 여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24쪽이요. 근데 여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풀어보시고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트에 필수에 꼭 푸시고요. 알겠죠? 이건 꼭 풀어주세요. 문제가 메인 스테이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요.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나갈 때는요. 스텝 2는 안 풀려요. 스텝 2는 지금 풀면은 그냥 답만만 떨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하기 싫어지고, 그지? 수학 하기 싫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텝 1만 푸시고요. 그냥 만만 보세요. 알겠죠? 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다 끝내면 그때 연습 문제만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풀 거예요. 오케이? 그게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스피디하게 진행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속도로 나가면 우리 다 다음 시간에 끝낼 것 같은데? 그럼 복습하면 되죠, 뭐. 그죠?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첫날인데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랑 수업하느라고